로이 셰퍼가 얘기를 하면서 위니카스의 얘기를 하나 같이 데리고 왔죠. Being Alone Together란 말. Being Alone Together란 말은 어떤 의미로 여기서 썼을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데, 함께 있으나 고독하게 있다는, 혼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위니카스의 개념 속에 The capacity to be alone이라는 얘기가 있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가 혼자 있지만 보호하는 대상이 같이 있다는 것을 그 속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혼자 있을 능력이 있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침해하지 않으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죠. 같이 있으나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홀딩 인바이러먼트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가 엄마가 항상 끌어안고 있기도 하지만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아이 혼자 있지만 엄마가 필요할 때 항상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아이는 홀로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혼자 있는데 엄마를 찾았을 때 엄마가 서너 시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보호하는 대상이 있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아주 귀중한 인사이트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누군가 보호하는 대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being alone together, 같이 있지만 혼자 있다. 임상적으로 본다면 분석가와 비분석 간에 함께 있지만 침해하지 않음이 필요한 시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침해적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쩌면 치료자가 해석을 하면,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때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자유스럽게 거기에 대한 마디피케이션 할 수 있겠죠. 그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꼭 치료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2분의 2분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한 가지 길만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분석가가 해석하지만 분석가의 해석이 자기 해석과 다를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 수정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스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 사람의 독립된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에이전시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가가 하는 해석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멀티 버전이 있을 수 있죠.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모두 다 리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하나가 옳은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옳은 것 중에 어느 하나를 나는 지금 가지고 있고 분석가는 다른 한쪽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분석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런 인사이트를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분석가가 같이 있지만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내담자 스스로 어떤 고독 속에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이 생기고 스스로의 서브젝티비티, 자기의 주관성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에이전시라고 할 주체성이 점점 확고해진다고 하는 이런 분석 과정을, 아주 오랜 기간에 일어나는 분석 과정을 이분이 아주 그림 그리듯이 아주 심플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단순한 한마디 용어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함께 있지만 홀로 있기.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잘 숙고하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